내 집에서의 존엄. 75세 박정숙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머니, 약 사드렸어요. 큰딸 미경이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게 전부였다. 고맙다. 얼마야? 3만 원이요. 정숙은 지갑을 뒤적였다.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한 달을 살기에는 너무 빠듯했다. 미경아, 미안한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미경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째 드리는 건데요. 저희도 애들 대학 등록금에 대출금까지. 미안하다. 차라리 작은 집을 알아보시든지. 30년을 산 집인데. 미경은 한숨을 쉬며 나갔다. 어느 날 정숙은 경로당에서 친구 순자를 만났다. 정숙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생활비가 빠듯해서. 애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럼 주택연금 해봐. 주택연금? 그게 뭔데?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돈을 주는 거야. 나는 지금 매달 130만 원씩 받고 있어. 정숙은 깜짝 놀랐다. 그럼 집을 빼앗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자식들도 차액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응.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라 안전해. 한번 상담받아봐. 집에 돌아온 정숙은 용기를 내어 자녀들을 불렀다. 큰딸 미경과 작은아들 준호가 왔다. 애들아, 엄마가 주택연금이라는 걸 알아봤는데. 준호가 즉시 반응했다. 주택연금요? 그거 집을 은행에 넘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여기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거래. 미경이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집은 어떻게 돼요? 그건 집값에서 받은 돈을 빼고 남으면 너희가 받는데 남을 게 있을까요? 결국 우리 집을 다 은행에 주는 거잖아요. 준호도 거들었다. 어머니, 생활비는 제가 드릴게요. 주택연금은 하지 마세요. 준호야,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괜찮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게요. 미경도 마지못해 끼어들었다. 저도 30만 원은 보탤게요. 정숙은 자식들의 표정을 보며 입을 다물었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호에게서 50만 원이 들어왔다. 두 달째 30만 원만 들어왔다. 준호야, 이번 달은 왜?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에 보충해 드릴게요. 세 달째부터는 아예 연락이 뜸해졌다. 미경에게 전화했다. 미경아, 어머니, 저도 남편이 사업 망해서 지금 정말 어려워요. 죄송해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약값도 밀렸다. 관리비도 연체됐다. 어느 날 새벽 정숙은 심한 복통으로 쓰러졌다. 이웃이 119를 불러 병원에 갔다. 위궤양이 심각합니다. 제대로 식사를 안 하셨죠?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은 돈이 얼마나?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겠습니다. 미경과 준호가 왔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둘 다 난색을 표했다. 입원비가 300만 원이라고요? 어머니, 일단 집에 가셔서 약 드시면 안 돼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결국 정숙은 입원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했다. 주택연금 상담받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상담사가 집으로 왔다. 어르신, 이 아파트 시세가 약 4억입니다. 만 75세 기준으로 매달 약 130만 원을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집값에서 받으신 연금과 이자를 빼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께 돌아갑니다. 만약 받으신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여기 살 수 있는 거죠? 네, 평생 사실 수 있습니다. 이사도 가능하고요. 정숙은 서류에 서명했다. 한 달 후 첫 연금 130만 원이 들어왔다. 정숙은 밀린 병원비를 내고 냉장고를 채웠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미경이 들렀다가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주택연금 신청했어. 뭐라고요? 미경이 소리쳤다. 준호도 급히 달려왔다. 어머니,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애들아, 엄마도 살아야지. 우리 집인데, 우리 재산인데. 준호가 버럭 화를 냈다.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은행만 배불리는 거잖아요.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버지가 평생 모은 집을, 우리가 상속받을 집을 은행에 넘기다니. 미경도 울먹였다. 어머니가 얼마나 사시려고요? 매달 130만 원씩 받으면 몇 년 안 가서 집값 다 까먹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저희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너희도 힘들잖아.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어머니, 자녀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정숙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갔다. 연금 덕분에 생활은 안정됐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잘못한 걸까? 경로당에 갔더니 순자가 물었다. 주택연금 했어? 응. 그런데 애들이 화를 내더라. 당연하지. 다들 그래. 우리 자식들도 처음에는 난리였어. 그럼 어떻게 됐어?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하더라. 내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니까 오히려 좋아하더라고. 순자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아, 네가 잘한 거야. 내 집에서 네가 당당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2달이 지났다. 추석이 다가왔다. 미경이 먼저 연락을 했다. 어머니, 추석에 갈게요. 그래. 추석 당일 미경과 준호가 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애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에요. 미경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더 미안해요. 어머니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주택연금 하지 말라고만 했지 실제로 생활비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어요. 준호도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여유가 없었어요. 매달 드린다고 했지만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그런데 화부터 냈어요. 우리 재산 걱정만 하고. 정작 어머니 생활은 생각 안 했어요. 미경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응, 좋아. 병원도 제때 가고 밥도 잘 먹고 있어. 정숙이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다. 가득 찬 반찬과 과일들. 돈 걱정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 너희한테 손 안 벌리니까 당당하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주택연금이 나쁜 게 아니었네요. 식사 후 준호가 물었다. 어머니, 그런데 정확히 주택연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은 상담사가 준 자료를 꺼냈다. 우리 집이 4억이잖아. 엄마가 매달 130만 원씩 받는데 만약 엄마가 10년을 산다면 13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 약 1억 5천만 원이네요.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약 2억 정도 될 거야. 그럼 집값 4억에서 2억을 빼면 미경이 계산했다. 2억이 남네요? 응, 그게 너희 몫이야. 게다가 집값이 오르면 더 받을 수도 있어. 준호가 놀랐다. 아, 그럼 우리가 아예 못 받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만약 엄마가 오래오래 살아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져도 너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 없어. 정부에서 보증해 주거든. 미경이 감탄했다. 그럼 정말 좋은 제도네요. 응. 엄마는 평생 여기 살 수 있고 너희는 부담 없고 다 좋은 거지. 그날 이후 관계가 회복됐다. 미경과 준우는 이제 부담 없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돈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 외식하러 가요. 좋지. 정숙도 당당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순자와 함께 경로당에 갔더니 다른 할머니가 물었다. 정숙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요? 주택연금 했거든요. 주택연금? 그거 집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자식들한테 집도 못 물려주고. 우리 자식들은 절대 반대할 거야.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평생 여기 살 수 있고 나중에 남는 금액은 자식들이 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은 자신 있게 웃었다. 제가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1년이 지났다. 정숙은 건강검진을 받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시작했다. 미경이 전화했다. 어머니, 저희 친구 엄마도 생활비 때문에 힘들다는데 주택연금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알려줄게. 정숙은 이제 주변에 주택연금을 적극 추천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도 존엄하게 살아요. 에필로그. 정숙의 이야기는 수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생활비 때문에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사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이요. 주택연금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되 평생 내 집에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안전한 공적제도. 만 55세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신청 가능. 자녀들이 오해하는 것들. 집을 빼앗긴다. 평생 내 집에서 살 수 있음. 상속 못 받는다. 집값에서 받은 금액 제외하고 남은 금액 상속. 은행만 이득. 집값이 오르면 상속인이 차액 수령. 빚이 남는다.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상속인 부담 없음.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 안정적인 생활비.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음.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집에서 계속 거주 가능. 정부 보증으로 안전함. 이런 분들께 추천.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분.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 주기 싫은 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한 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은 분.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결정하세요. 자녀들의 반대가 두렵다면 함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확히 알면 오해가 풀립니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이 주인으로 존엄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상담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번에 8114. 주택연금 홈페이지 www.hf.co.kr.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